갭 차이를 보시면은 5억 팔았을 때 그 차익이 남아야 그래야 투자가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는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 송도만 해도 1억 2천에 뭐 매입을 해서 전세 7, 8천에 놓을 수 있으면 4천만 원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한데, 부동산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팔 때 잘 팔아야 되는 거. 이번 시간에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데, 왜 1억을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 저희 지인들, 후배들 아니면 고객들 모두 다 한 1억 정도 가지고 요즘에 뭘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기사들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뭐 송도나 뭐 경기권에 어디 갔는데 1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 1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 그래서 서울에 혹시 1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진짜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서울 시내에 1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으면은 왜 아파트 단지 형식이 아니고요, 빌라인데 빌라형 아파트로 지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어떻게 갭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서울 쪽은 웬만큼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한 3억? 4억? 이 정도는 그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말고, 그럼 갭 투자를 사람들이 할 건데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고, 이 갭 투자의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갭 투자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가 최근 3개월 동안에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7건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많지는 않죠. 근데 갭 차이를 보시면은 5억, 5억 7천, 5억 9천, 500만 원, 6억 1,500만 원, 8억 2천만 원, 8억 3천만 원, 8억 5천만 원, 9억 7천만 원 갭 차이로 다 투자를 하셨거든요.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5억대의 갭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0평 같은 경우에는 다 8억대,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8억대에 지금 갭 투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갭 투자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2위 한 데는 헬리오시티가 총 4건이었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3천만 원, 5억 8,500만 원, 그리고 8억, 그리고 8억 8천만 원, 9억 3천만 원, 10억, 10억 3,500만 원, 12억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갭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갭 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좀 있었지만, 일단 사놓고 추후에 실입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잠깐 전세 맞추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지금 집이 안 팔려서, 혹은 전세 만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집주인이 전세 계약으로 하는 것처럼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금 빼고 나머지만 이제 지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겠다. 이런 계약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금액이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약 만기 때 집을 찾으려고 움직이면은 지금 내가 거래하는, 매매할 수 있는 이 금액보다 그때가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미리 움직이셨다 보면 되는데, 갭 투자가 많았던 고덕 그라시움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쪽 동네에서는 거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이 실거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4건으로 똑같아요. 헬리오시티랑 총 4건으로 같은 갭 투자가 있던 아파트가 옥수동의 삼성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 6억 8,500만 원, 10억 2천만 원. 이 10억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갭 차이가 난 거고요. 전세로 놨을 때에는 여기가 지금 전세가 26평짜리가 전세 한 5억 정도 거래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금액이 더 많이 크게 되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31평 같은 경우에 기본 갭 투자 금액이 17억, 18억, 20억, 23억 요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워낙 매매 가격은 거의 24억, 25억을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겁니다. 전세 5억 9천, 전세 7억, 그다음에 반전세가 뭐 3억에 120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17억, 18억, 20억이라는 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오래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투자 너무 하고 싶잖아요. 이제 왜냐면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 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신축 아파트가 생겼을 때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보실 텐데, 단점은 뭐냐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거죠. 건물이 오래되다, 부동산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들어가는 현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높아갖고 돈이 뭐 많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세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갭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많았던 게 동대문구의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아파트인데, 여기 갭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 34평짜리가 매매 가격은 12억대고요. 전세 가격이 5억 7천만 원, 거의 50% 정도밖에 안 돼서 갭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6억 4천만 원, 6억 7천만 원 이렇게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대가 매매 금액이 11억 9천, 12억 2천만 원에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전세를 6억 1천만 원, 그러다 보니 갭 투자도 5억 9천만 원, 6억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보게 되시면은 단지별로요 전세가율이 나오거든요. 보통 지금 서울 시내 전세가율이 다 50%대예요. 많아봤자 60%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많아야 전세가가 60%다라고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나머지 투자 금액이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럼 60%가 전세가라 그러면 2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1억 가지고 갭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거의 80%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만 매매 가격 5억에 사서 전세 4억에 놓고 1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경기권이나 이렇게 가면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는 진짜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1억 가지고 있는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찾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게, 꼭 서울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그 차익이 남아야, 그래야 투자가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경매 물건을 보다 봐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찾아서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신청동의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2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16억이고 전세 가격은 8억이고 갭 투자가 8억 들어가는 거고, 30평대가 18억 5천인데 전세가 8억 5천밖에 안 해서 10억 이 갭 투자가 들어갔고요. 올해 3월, 3, 4월 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큰 평형 매매가 25억 4,500만 원이었는데 전세 12억이 맞춰지면서 13억 4,500만 원이랑 갭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보통 이럽니다.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전세가율을 한번 봐보세요. 전세가율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 나머지 금액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래량으로 갭 투자가 증가가 어디가 됐고 실제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 말은 이제 전세로 놨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입주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사게 되면은 지금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입주까지 염두에 두면서 매수 결정을 다 올해 초에 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들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지역의 그래도 대장 아파트라고 꼽히는 단지들이 이렇게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간 걸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금액이 많이 높아지면 내가 팔아볼 생각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실입주를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쪽으로 아파트 이렇게 갭 투자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유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입주 2년을 해야 비과세 요건에 맞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실입주까지 고려하시고 미리 전세로 맞추면서 지금
타이밍에 사야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에 매수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 결정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는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 송도만 해도 정말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1억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몇 달 전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데 전세 만기는 거의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럼 기존에 전세 맞춰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금액을 빼줘야 되는데 그 빼주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4억, 5억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쫄린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심장이 압박감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서 당연히 임차인은 돈 언제 내주실 수 있나요? 저 만기 때 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연락을 계속 올 거고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에 갑자기 그렇게 임차인이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심장이 덜컹덜컹 거릴 겁니다. 철렁하실 거예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냥 초급매로 처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릴게. 하지만 또 손해를 많이 안 본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사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오르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거를 사면서 갭투 1억으로 사신 분들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신 분까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1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 전세금 지금 시세 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매수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되면은 그 전세금 1억 5천을 더 내주던지 아니면 이 전세를 다 내주고 그냥 월세로 맞춰가지고 월세 수익형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억이 있었을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많이 보냐면 소형주택에 들어가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면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미만인 아파트들을 많이 봐요. 왜냐면 대출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전세 맞추면 1억 2천에 뭐 매입을 해서 전세 7, 8천에 놓을 수 있으면 4천만 원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한데 그렇게 두 채, 세 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서울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지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안성이나 아니면 뭐 속초나 대전이나 대구나 뭐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그 컨셉이 여러분들한테는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좀 많을 거고 빌라 투자하실 때에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라, 신축 빌라 전세 사기도 있었고 뭐 빌라 사면은 많이 안 오른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셔야 되고 천안, 안성, 평택 이쪽에 9축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초반 중반대 가격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세 맞추게 되면은 뭐 소액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 사는 건 쉽습니다. 부동산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팔 때 잘 팔아야 되는 거.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 잘 거래가 되는 단지인지 아닌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